안녕하세요. 117 수학입니다. 바쁘신 학부모님들, 학생들 빨리 다음 문제 풀어야 하는데 입시 변화까지 읽어야 하니 최대한 빨리 서울대 2028학년도 입시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제 뇌피셜로 가득 채워보기. 일단 서울대 입장과 교육부 입장을 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대 입장에서는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대학교는 학생이 학비를 내고 다녀야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대학교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학생을 받고 싶어도 교육부가 신입생 제한을 뒀고 교육부 말을 안 들으면 국가지원금을 안 주게 되기 때문에 대학교는 교육부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교육부 말을 안 듣고 선행과정을 면접시험에 냈던 연세대의 경우 입학정원을 35명 축소하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신입생 입학정원을 축소하라는 것은 대학교 입장에서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교육부가 대학교에 주는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서울대에 들어오면 4년 동안 꾸준히 학비를 내줬는데 서울대 위에 의대가 생기면서 서울대를 자퇴하고 의대를 가려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가 신입생을 더 이상 못 받게 하는데 4년간 학비를 내줄 학생이 한 학기만 하고 나가버리면 수입이 8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좀 더 오래오래 자퇴 안 하고 다닐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수시생들이 정시생들보다 자퇴율이 낮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수시생은 평가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대학들 때문에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닐 가능성이 높지만 정시생은 이거 수학 한 문제만 더 맞추면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이거 국어 한 문제만 더 맞추면 의대 갈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상황을 학생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N+1수를 할 경우 정시생은 하던 공부를 하면 되지만 수시생은 새로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수시생은 부담이 더 커서 그냥 학교를 다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구 감소로 망해가고 있다는 지방대의 경우 수시가 90% 넘는 대학교도 있을 만큼 수시는 이제 다양한 방면의 우수 인재를 뽑기 위한 제도가 아닌 자퇴 안 하고 우리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하기 위한 전형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서울대 정시 변화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야 정시생 너 네 힘으로 우리 학교 들어온 거 아니고 내가 뽑아준 거야.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과 역량평가 방법을 보시면 2명의 평가자가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대가 위촉한 평가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가가 지정한 평가자들을 평가하고 이 평가 기준에 의해 다른 대학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서울대 자퇴율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울대가 정시를 수시화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왜 가만히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교육부도 고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자퇴생의 증가입니다. 그런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퇴 후 정시를 하는 학생들이라 이겁니다. 학교는 인간 강사들의 티칭 능력을 뛰어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잡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EBS 선생님들은 그렇다고 쳐도 사설 인강의 1타 강사분들은 조교를 몇 명씩 두면서 강의에 집중하실 수가 있는데 학습지 잃어버렸다고 복사까지 해줘야 하는 선생님들의 강의와는 이미 준비 시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티칭에서 인강에 밀리고 코칭 능력도 무너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코칭을 받길 바라는 게 아니라 옆 친구가 그냥 수업 시간에 조용히 앉아있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 게 요즘 교실의 현실이 됐습니다. 물론 교권 침해로 처분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곤 하지만 교내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도에 따라 교내 봉사부터 퇴학 처분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미 방해를 받은 학생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처분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내가 자퇴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물론 친구가 아니라 친구들인 경우도 있고 당연히 교권 침해 없이도 충분히 공부 분위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결국 자퇴하고 인강 듣는 학생이 티칭적으로도 코칭적으로도 학교 다닌 학생에 비해 정시 입시에서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되고 학교를 자퇴하고 다닐 만한 학원이 있는 강남 송파 지역 고등학생들의 자퇴율이 1, 2위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자퇴하고 학원에서 인강 듣는 학생들이 늘고 학교가 무너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는 자퇴하고도 불이익이 전혀 없는 이 정시 구조를 조금 수정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좀 겁이라도 먹고 야 이거 고등학교 자퇴하면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감 정도는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시 80점에 교과평가 20점 중 15점이 기본 점수입니다. 어차피 기본으로 주는 점수인데 정시 80점의 기본 점수 15점을 더해서 95점이 정시고 5점을 서울대 면접평가라고 한다면 어떤 효과가 없어지는 걸까요? 이번 2028학년도 서울대 정시 기준은 정시 60점에 교과평가 40점인데 이 교과평가 중 30점이 기본 점수입니다. 정시 60점에 교과평가가 10점이라고 그냥 써놓으면 어떤 효과가 없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이 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2028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 주요 사항이다. 그러면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대강 느껴지는데 학업 역량이 높아봤자 난 공부 잘하니까 자퇴하고 의대 가야지. 할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저는 이 과를 오기 위해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또는 저는 이 과와 관계없는 일도 열심히 했어요. 를 느껴지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전공 적합성보다는 자기주도성, 끈기를 더 보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왜냐면 고등학생 기준으로 전공 적합성이 높아도 이과 이거 막상 다녀보니 별로네? 안 다녀야지. 이 상황보다 이과 뭐야 별론데? 그래도 그냥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자퇴를 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대학교 입장에서 할 것 같다.
다른 방법으로 이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좀 해보면 서울대 입장에서는 자퇴한 만큼 그냥 더 받게 해주면 됩니다. 자퇴생이 생기면 예를 들면 한 학기 하고 나간 학생이면 플러스 7학기, 3학년까지 마치고 나간 학생이면 플러스 2학기로 계산해서 작년에 자퇴생들이 남기고 간 학기의 총합이 예를 들면 800학기라고 하면 8로 나눠서 이번 신입학생을 100명을 더 추가로 뽑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매년마다 추가 인원을 변동하도록 하면 서울대 입장에서는 자퇴생들이 늘어난다고 해도 재정적으로는 문제가 생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정시생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눈치 보지 않고 고등학교에서 정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무학년제 정시생을 위한 반을 하나라도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마. 아, 제발 하지마.